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목요일자 11월 18일 목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도 있고 뭐 분석한 것도 있고 한데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 일본 여행 욕구가 좀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해외여행 설문조사 전문 기관에서 한 거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 신규 선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 리스트까지 다 말씀드리긴 좀 벅차서 그건 텍스트뉴스 보시면 되고 관련한 내용은 간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사 공개 채용 들어가고요. 싱가포르 항공은 그 트래블버블 맞이해서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참 이런 게 취향도 아니고 참 낯서네요. 그죠? 예. 하라투어는 착한 여행 서약식을 했습니다. 착한 여행 서약. 요거 통해서 ESG 경영에 앞장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품질인증 숙소 캠페인 진행하고요. 국적 LCC, 주요 국적 LCC 팔아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내용 프로모션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 거 들어와 있고요. 호텔스닷컴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진행합니다. 네, 많이 싸게 여행 관련 상품 파니까 많이들 좀 이용해라. 뭐 요즘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11월 한 달간은. 네. 자, 11월 18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죠. 희망하는 여행에 대한 여행 소비자 의견을 조사를 좀 했는데 해외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작년 대비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연관 키워드 탑 10 중 4개, 그리고 30위권 안에 9개가 차지했고요. 반면에 국내 여행 연관 검색어는 30위권 내에 2개 정도 이렇게 그쳤다고 합니다. 여행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지난 9월 실시한 2021년 여름휴가 및 여행조사에서 27,05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희망하는 여행에 대한 유의미한 단어 76,276건을 추출해서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전문기관이 해줘야 돼요. 자, 컨슈머 인사이트가 또 이런 거 잘해. 자, 먼저 주요 키워드 집계 결과 해외여행은 7.91%라는 압도적인 비중으로 희망하는 여행 키워드 1위를 차지하며 2위인 자유, 그러니까 키워드가 그러니까 1위가 키워드를 검색했더니 키워드가 해외여행이 1위 7.9%, 그 다음이 이제 자유가 여기 2위 4.7% 정도, 3위가 유럽 뭐 이렇게 돼요. 키워드. 해외여행 뭐 자유 그 다음에 뭐죠? 유럽 뭐 이런 키워드 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 대비하면은 1.18% 포인트 정도 상승인데 이제 포인트 상승폭 갖고는 이렇게 1.18% 포인트니까 이렇게 많이 안 올랐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가족 같은 키워드도 4위 정도 굉장히 여행에 중요한 동반 요소로 일단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구속했죠. 그동안 여행을 구속한 어떤 원인, 여기 이제 코로나19 연관 키워드인데 연관 키워드 보면 마스크 관련한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 키워드 중에. 자, 그렇게 있고, 자, 이제 그 중에 국내 여행을 포괄하는 단어인 국내는 6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졌고, 그 밖에 동남아가 8위, 일본이 9위 이렇게 올랐는데, 이 일본은 9위가 이게 지금 작년에는 거의 20위권 19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번 조사에는 9위로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일본 여행에 대한 요구가 많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관심도가 좀 올랐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위까지 범위를 넓혀서 키워드를 주제별로 비교해 보니까 해외여행 연관어가 9개로 압도적 다수 차지했고 국내 여행은 연관은 한 2개 정도 이렇게 했고 30위권 내 해외여행 연관어 9개 중 7개는 여행지였는데 유럽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해외여행지답게
키워드 순위에서 4위에서 3위로 이렇게 상승했고, 동남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남아와 일본도 나란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며 10위권에 들었고, 이 밖에 미국, 그 다음에 하와이, 여기 20위권 안에 들었고, 괌이 29위, 베트남이 30위권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가장 극적으로 좀 상승했다고 봅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관에서.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 이후 여행자의 관심이 바닥까지 추락을 했었죠. 일본 불매운동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단번에 9계단이 상승했네. 그래서 지난해 코로나 와중에도 관심도가 유일하게 상승한 여행지였으며 그 추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노 재팬 정서가 굉장히 좀 희석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보이고 있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주요 해외여행지 위치를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국내 여행 키워드는 국내 6위를 6위 키워드 요걸 제외하고 제주도가 12위 정도. 그래서 유일하게 좀 순위권에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볼 게 투어형 여행이냐 휴양형이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힐링 연관어가 해외여행 다음으로 많이 언급돼. 그래서 최근 여행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휴양지 휴식이 각각 10위, 11위였고, 그래서 편안한, 뭐, 휴양, 힐링, 여유, 뭐, 이런 것들 키워드도 굉장히 그 순위권 안에 있습니다. 여행지 키워드의 상당수가 바다를 끼고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동남아와 그리고 태평양 지역이라는 것과 상통하는 결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유럽,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투어형 여행도 되살아나겠지만 사람이 많지 않은 휴양지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선호도 좀 이제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한 그 조사기관 컨슈머 인사이트 측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면 저희도 이렇게 조사기관에서 분석한 거를 다 내보내진 않아요. 저희가 한번 면밀히 한번 보고 이게 비교적 상식선에서 나온 결과다라고 하는 걸 저희도 보내드리는데, 굉장히 상식선에 굉장히 그 상식선에서 나온 결과라고 저도 보여지고, 특히 일체가 제목을 일본 여행 뭐 심상치 않다라고 잡았는데, 기사 제목은 일본 여행에 대한 키워드, 다른 키워드 분석해봐도 일본 여행에 대한 잠재적 욕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기사를 제목을 잡고 하면 일부 어떤 뭐 좀 그 악플러들은 뭐 또 뭐 일본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얘기는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아시되죠. 그리고 우리 여행 산업 관련해서 일본이라는 그 데스티네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또 우리나라 관광 산업 입장에서도 중요한 곳인지는 뭐 누군 말씀 특별히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정치 방송, 정치 뉴스, 시사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여행 산업 관련한 뉴스를 전해드리기 때문에 행여나 그런 이상하게 비꼬 와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그 의료 관광도 우리 관광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그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관련한 소식은 좀 많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많이 좀 부족한데, 하지만 저희는 어떤 중요한 데이터도 갖고 있어요. 의료 관광 최근 그 통계 자료도 갖고 있는데, 그거 언제 한번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자, 근데 오늘은 그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그 이제 서울의료관광협력기관 162개사를 최종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그 업체별 리스트는 저희 텍스뉴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분야별 구성은 의료기관 120개, 그 다음에 120개 중에서도 뭐 종합병원이냐 그냥 의원이나 또 이렇게 또 있어요, 분포가. 그 다음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및 관광 분야 서비스가 42개사, 유치기관은 22, 웰리스 10, 기타 9인데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협력기관 내에 웰리스 분야를 추가해서 의료관광 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변화된 의료관광 트렌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정된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말일까지 3년간 서울 의료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협력합니다.
서울의료관광협력기관은 서울특별시 의료관광협력기관 공식 증서 제공,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와 헬프데스크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기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협력기관간 네트워킹, 통역 코디네이터 픽업 샌딩, 웰리스 체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선정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의료관광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이 어쨌든 결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엄격하고 그야말로 이 지정되는 병원도 그렇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되거든요. 특히 의료 병원 선정은 뭐 우리나라 병원 수준이 다 높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예민하고 신중하고 민감하게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관 관계자들의 뭐 의견도 밝혔는데요. 뭐 의견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볼까?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중증 외국인 환자 격리 비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되고 지급 대상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좀 현실적인 의견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서울의료관광협력기관 운영 방식은 의료기관, 유치기관, 웰리스, 관광분야 서비스기관으로 나눠서 각 분과 대표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어떤 회의도 좀 통해서 네트워킹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로 선정된 서울의료관광협력기관 리스트는 저희 텍스뉴스 traveldaily.co.kr 관련 기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여행협회가 한국문화원 연합회와 창조적 지역 문화 활동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여행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 지역 문화 역사 및 창조적 지역 문화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자, 한국문화원 연합회 잘 모르시죠? 여기 잠깐 알려드릴게요. 1962년에 설립됐대요. 전국에 16개 시도연합회와 231개의 지방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지역 문화의 진흥에 앞장서고 있으며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굴을 개발해서 지역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계해갖고 그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또 빅데이터도 제공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관광통역 안내소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 편의 및 정보 제공자로 근무할 관광통역 안내사를 채용합니다. 내용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용인은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안내소별로 이렇게 있고요. 요거 일단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도 이번엔 근무지역 서울 및 지방소재 관광통역 안내소. 희망 근무지와 언어는 이력서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무지 상세 정보는 또 한국여행협회 홈페이지 가시면 있고 지원 자격 코리안 그다음에 학교나 뭐 재학생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도 포함이 됩니다.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죄 지셨으면 안 돼요. 예, 뭐 한정 치산자 뭐 파산 선고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야, 근데 파산 선고자 이런 건 좀 제외시켜야 되지 않나? 그죠? 뭐 사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하다 보니. 아무튼 착하게 사신 분. 그다음에 뭐 관광통역 안내사 장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외국어 뭐 장애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신 분. 이렇게. 근무 조건 및 보수 계약 기간이요 내년 1년이에요. 2020년 1년. 예. 그다음에 계약 끝나면 평가해서 연장 가능성도 있고 근무 조건은 스케줄 근무제 주 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 일부 안내소 그러니까 경복궁이랑 하회마을 경우는 이제 그 뭐 관람 동절기냐 하절기호에 따라 그 근무 시간 같은 거는 조금 조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제가 관광통역 안내사 한번 공부해서 자격증 한번 따볼까 뭐 이런 생각이 또 어느 날 들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일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참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시고 힘든 거 아는데 저도 제 개인적인 미래를 위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여기까지고요. 11월 18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8시 여행중개소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예정돼 있는데 제가 지금 녹화를 마치고
편집을 하고 지방 출장을 주말까지 떠납니다. 주말 전에 오긴 하는데 그래서 내일 아마 라이브 방송은 현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현지에서 뭐 특별히 주제 없으면 제가 카메라 들고 그냥 밖에 나갈게요. 예, 나가는데 순천에 어디서 볼지는 저도 아직 모르는데 순천 인근에 뭐 좀 촬영하기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여러분이랑 라이브 방송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이 슬슬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축복받으시고 화이팅!